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나무에 새싹이 막 올라오던데요. 이렇게 자연을 보면 봄이라는 걸 좀 새삼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 운세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목표로 했던 굵직굵직한 일들 있으시죠? 이 남은 3개월 동안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들 카드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성취했으면 하는 일 떠올리시면서 진중한 마음으로 카드 선택해 보세요. 그럼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4번, 1번, 3번, 2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2분기는 어떨까요? 뒤집어 볼게요. 오, 어머,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둘 다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쩜 이래요? 자, 둘 다 죽음, 죽음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어떤 의미로 뽑았냐면 내가 어떠한 삶의 경로를 지나갈까, 큰 방향성은 어떨까를 한 장 뽑아본 거고요. 이 조금 큰 카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그 길을 지나갈까 하면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길을 죽음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건요,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나의 습관이든 몸 상태든 생각이든 신념이든 가치관이든 관계든 이런 거 싹 다 갈아엎겠다. 2분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나로 재탄생하겠다. 이런 것과 같거든요. 우리 여러분이 심경의 변화가 세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2분기에는 확실하게 그 모먼트를 느끼시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약간 상반기 초반에는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변화였다면 2분기에 아주 정확하게 명확해진답니다. 이제 너는 그 전과는 달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어떤 걸 이루고 싶니? 너는 어떤 모습이고 싶니?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니? 정말 수많은 것들을 다시 되물으면서 스스로를 다시 빌드업하는 그런 계획을 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서요. 2분기 한번 예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뭐 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는 이별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과거와 달라진다라는 건요. 관계면에서는 이별수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직장이나 직업과의 관련해서 분야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실제로 터를 바꾼다거나, 무튼 내가 이전과의 사상 자체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아주 큰 격변이 일어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 저는 이 모든 그림들이요. 이제부터 달라질 것을 암시하는, 이제부터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암시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수건하고 있던 어떤 일이나 사업이 있으실 거예요. 언젠간 해야지. 또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함 속에서 시기를 기다려왔던, 때를 기다려왔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는 그 틀을 깨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구나. 또는 시기는 내가 만드는 걸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시기와 맞물리는 거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랫동안 좀 끌고 왔던 일 또는 걱정돼서 선택을 미뤄 왔거나 또는 남겨두었던 일, 언젠간 해결되겠지 하고 남겨두었던 일, 모든 것을 좀 털어내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킹 오브 완즈가 나왔는데 이게 새롭게 빌드업 될 여러분의 모습이라면요. 기존의 여러분의 어떤 고정관념 또는 철학이 있으셨대요. 이건 반드시 이래야만 하고, 그리고 이 가치는 무조건 지켜야만 하고, 이 방식으로 해야만 하고 하는 내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어떤 인간상이라던가 또는 일의 방식이라던가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왕이지만요. 이 왕도 완고해질 때가 있고 부드러워질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부드러워지는 왕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또는 내 삶을 운영해 나갈 때도 약간은 좀 유연해지시지 않을까. 보통은 이 죽음이 나오면요. 사람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각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던 거 또는 잘못 믿어왔던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관계에서 내가 잘못 대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반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죽었다 깨어나는 어찌 보면은 애벌레나 그 누에고치 안에서 잠들어 있던 그 나비가 다시 세상에 뚫고 나오는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은 완고하게 뭔가 고집해왔던 또는 내가 이래야만 한다라고 믿었던 그 철학을 한번 뒤엎는 거, 그런
2분기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무의식에서는요, 퀸의 컵 카드가 나왔네요. 외부적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은 뭔가 대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뭐든 적극적으로 하시고, 추진력도 있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 책임감이 있게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면 안에서는 항상 어떤 공허함이나 또는 외로움, 인정받고 싶음, 또는 누군가에게 욕먹기 싫은, 그쵸?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움받을 용기가 조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큰 변혁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나의 내면에 그러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는 다소 좀 공허했던 마음, 또는 과도하게 애정을 쏟고 마음을 쓰던 그 마음을 인정은 하되, 이제는 내가 정말 애정을 쏟을 곳과 애정을 쏟지 않을 것을 구분하게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힘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엄마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퀸들은. 그래서 이 엄마의 속성을 좋게 쓰느냐, 안 좋게 쓰느냐, 약간 이분법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균형이 좀 흔들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 더 배려를 해야 하고 어느 부분에선 내가 조금 거절하고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선을 좀 명확하게 하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서는 8번의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계속 연마하고 있었던 상황 또는 환경적인 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학원을 다닌다던가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달성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부분보다는 같이 나와 공부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연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한 단계 높아져야 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매번 평생 골방에만 갇혀서 공부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증명해내고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또 적극적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게끔 활용하고 그러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연마하는 데에만 좀 신경을 많이 쓰셨거나 그 과정을 충실하게 지내오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또 데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연마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똑같이 내가 연마는 하되 이제는 뭐 초급 단계, 중급 단계가 아니라 완전 고급 단계 또는 전문성 있는 단계, 그곳으로 가기 위한 연마를 하게 된다. 그래서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분기에는 조금 더 발전한 나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는 내 주변에도 그런 약간은 수준 높은 공부를 하거나 또는 연마를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보면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결론 카드에는 4번의 소즈. 아까 제가 수건해왔던 일, 조금은 미뤄왔던 일, 시기를 기다려왔던 일이 있으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큰 변혁이 되는 핵심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때까지는 좀 쉬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여력이 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털고 일어나서 과감하게 이 옆에 누여져 있던 검을 다시 봉인 해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져서요. 너무 응원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내면에 아주 깊은 영적인 부분, 이 영혼을 좀 해석을 해보면서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들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아주 깊은 영혼은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는가? 너무 좋네요.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정말 강력한 리더십과 내 삶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성 또는 철학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더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이제는 더 튼튼한 성을 쌓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별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에 타워 카드가 나와요. 이 타워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의 세상에서 다시 회복하고 재생을 이루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비전으로 보기도 하고 희망으로 보기도 하고 치유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관점에서는요. 저는 치유와 회복과 재생에 대한 관점이 더 큰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이 포부가 있는 분이거든요. 비전이 없지 않았어요. 희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것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아마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고 또 여러 가지 경험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을 해왔을 그런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많이 성숙을 해오셨다 보니까 이제 2분기에는 새롭게 빌드업 해나갈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 진정성이 한 방울 담겨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는 명예를 좀 드높여야지 내가 앉은 자리를 조금 더 수준을 높여봐야지 사실 이러한 목표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존경하는 사람과 부러워하는 사람은 다르죠. 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은요. 업적도 세우고 또 부러워할 만한 어떤 물질적인 또는 명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본인만의 어떤 선한 의지 또 진솔함 진정성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우리 여러분은 이 결과적인 부분에만 좀 신경을 써왔을 수 있어요. 뭔가 잘해야 된다던가 하는 그런데 이제는 그 잘함과 동시에 그 속에 진정성이 한 방울 떨어지면서 좀 더 발걸음이 산뜻해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무의식 안에서도요, 10번의 펜타클이 나와서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에게 새롭게 인정받거나 관심받거나 또는 용서받지 못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아. 네가 무너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쌓였어. 너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집안이 얼마나 튼튼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에이스의 소즈가 나왔네요. 자신감을 가져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또 주변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지고 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걸 잊어서는 안 된대요. 너는 너만의 무기가 있어. 너는 너만의 길을 가고 있고 너는 너만의 신념과 가치를 쫓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그 기회를 위해서 네가 계속 연마하고 준비해 왔다는 걸 기억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2분기. 저는 사실 데스, 이 두 장의 데스 카드만 기억을 하셔도요. 2분기 정말 단단하게 빌드업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2분기에 필요한 오라클 메시지 한번 뽑아볼까요? 4, 5, 6. 자, 4월, 5월, 네, 6월. 자, 우선 4월, 5월, 6월 이렇게 한 달씩 오라클 메시지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4월에는 moderation, 적당함, 온건함, 적절함, 뭐 이런 키워드가 있는 카드예요. 우리 여러분이 4월에는 그 절제하는 미덕이 좀 필요하답니다. 어느 수준에서 내가 맺고 끊을지 또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할지 또
내가 무절제하게 너무 방관하거나 방탕하게 보냈던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 음식에 관한 또는 운동에 관한 몸을 좀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절제하게 음식을 많이 먹었다던가 과식이죠. 또 술을 많이 마셨다던가 밤에 너무 늦게 잔다던가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먼저 자제력을 좀 갖도록 하고 절제하는 미덕을 행동하면서 토대를 좀 단단하게 해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4월에 다이어트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같이 하죠. 저도 해야 되는데. 자, 4월에는 절제와 조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요, 카르믹 컴플리션. 카르마의 끝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5월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나 예전이랑 좀 다르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좋을 만한 그 계기가 확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전환점이죠. 5월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된다. 그때에는 더 이상 이걸 반복하지 않을 거고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된대요. 네. 그리고 잘 받아들이시고 난 다음엔 조금은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Patience 카드가 나왔는데요. 참을성, 침착성에 대한 이야기 해줍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나 전환점을 가진다면 하루 만에 내가 확 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별 카드, 이 별이라는 속성도 내가 다시 세워야 하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많은 공과 시간과 헌신, 애정이 필요할까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임을, 그러나 이 여신이 대지의 여신이거든요. 이 대지의 여신이 여러분에게 물을 흥건하게 적셔주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성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와 치유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좀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착하자. 6월에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오라클 뽑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은요, 2분기에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Here and now.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의 모든 정답이 있고, 지금의 모든 가능성이 있고, 지금에 감사할 것이 있고, 지금에 용서할 것이 있다. 네. Here and now는요, 너무 멀리 보지 말래요. 그리고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입문반 5기를 운영하면서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현재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현재만 잘 들여다봐도 과거에서 반성하거나 잘 될 미래만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현재에도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고 감사할 것들이 있고 또 반성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응축된 버전이 현재고요. 미래에 내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는요. 지금, now, 딱 눈앞에 현실 또는 눈앞에 내가 당장 심을 수 있는 씨앗, 한 발자국을 뗄 수 있는 땅, 마실 수 있는 공기, 당장 함께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고 감사하더라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1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2분기는 어떨지 뒤집어 볼게요. 오! 자, The Fool 카드와 4번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 두 장의 카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걸어갈 길, 경로가 어떤지,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카드와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게 될까라는 측면의 카드로 뽑아봤어요. 자, 두 장의 카드가 사실 상반되는 카드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거든요. 더 풀이라는 어릿광대는 굉장히 익살맞고 즐겁고 좀 가볍고 자유로운 그런 상쾌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4번의 컵의 인물은 지금 보면 심드렁하죠? 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똑같은 하루 뭐 이런 느낌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더 풀의 거리를 지나간다면 무료한 일상 속에 재미난 일들은 좀 많이 생기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재미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 또 시작이네가 될 수가 있고 아, 저거 해봤어, 시시해.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릴 수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저건 좀 진짜 재밌겠다 하면서 좀 무료한 일상을 깨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면모를 드러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더 풀의 경로를 지나간다면 굳이 그렇게 재미있고 정말 즐거운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심드렁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즐기고 싶은 또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먼트는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동산에 간 거예요, 우리가. 놀이동산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적극적으로 막 그 줄도 서고 어떤 걸 막 경험해 볼지 좀 새로운 것도 좀 간식도 사 먹어 볼까 이런 식으로 좀 즐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저거 타봤는데 별로야. 아, 별로 재미없어. 라던가. 또는 그 먹어서 뭐해. 살만 찌지. 하면서. 너무 김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이공원에 갔으면 그 공간에 맞는 애티튜드를 좀 갖도록 하자. 인생에는 감사할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다. 자, 2분기에 내가 일상에 치여서 심드렁해질 때 아마 그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심드렁해지려고 하기 직전에 나를 놀이동산에 데려다 놓으세요. 여러분 각각마다 놀이동산이 의미하는 그 공간이 다 다르겠죠. 그쵸? 누군가는 휴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진짜 어떤 취미생활이나 놀이가 될 수도 있겠고 여행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료해지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요. 또 2분기 예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여러분, 왜 무료했는지 단박에 알 것 같아요. 참, 우리 여러분은요, 뭔가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그쵸? 뭔가 나의 밉보이는 그런 행동이나 마음이나 마음가짐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고, 또 내가 못난 생각도 하기 싫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쓸데없이 어떤 미련이나 후회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던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4장의 카드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삶을 권태로 느끼는 또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도 못 본 척 회피를 해왔는지 왜 그런 건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마 불쑥불쑥 내가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1, 2회열에 보면요. 기사의 완즈와 6번 러버스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저거 재밌겠다. 저것도 하면 진짜 나는 진짜 끝장나게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열정이 막 끌어오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기대감이 드는 그런 일들도 보이고 저거 하면 너무 멋지겠다, 너무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둘 다 교황의 카드가 떴어요. 이 교황이라는 건 일단 굉장히 무거운 자리잖아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어줘야 되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좀 자리매김해야 되는 보통은 직장 내에서
중간 역할을 하신다던가 어느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계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롤모델이 돼줘야 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교육을 하신다거나 또는 대중적인 일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나오는 카드인데요. 요즘 들어 특히 좀 심해지긴 한 것 같아요. SNS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가벼운 말이라던가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주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너무 행동을 조심조심 하게 되고 변화를 기피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또 기존에 아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했다가 좀 그르친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제자리를 돌아온 게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봐. 나는 이 자리 벗어나면 안 돼. 나는 훌륭한 모습만 보여줘야 돼. 하는 그런 좀 자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2분기에는요, 일적으로는 이 4번의 수는 바뀌는 건 없어요. 어떤 큰 변동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다만, 나의 개인적인 시간 있죠. 우리 여러분 혹시 취미 있으세요? 그 시간도 좀 아까워 하실 것 같은데. 취미라고 해봤자 약간 부업 개념 아니세요? 이거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하는. 근데 취미라는 건 완전 뇌절하고, 그죠? 완전 뇌절하고 완전 무아지경에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 시간을 보내기만 하더라도 즐거운 게 취미거든요. 그런 거 솔직히 없죠. 이 교황도 저기 갈대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뭐 이런 거 그죠? 교황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무튼 그런 식으로 나의 속마음이나 스트레스를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에게 토로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 교황의 토로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외롭잖아요. 교황도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어떤 일상의 큰 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좀 내셔서 여러분만의 놀이동산에 가셔서 아, 나도 그냥 한낱 인간이지. 그래, 솔직히 내 나이는 이래도 내 마음 안에는 5살짜리, 10살짜리 어린애가 있어. 아, 몰라 하고 정말 까르르 까르르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먼트 꼭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어우, 너무 신기해. 자, 여러분. 여기 또 교황이 나왔네요. 아, 우리 여러분은요, 훌륭한 인간상에 대한 그런 이상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합의를 시키려면, 그렇죠? 한마디로 내 말을 듣게 하려면, 누군가를 잘 인도하려면 이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체제, 그 사회적인 체제 속에서 잘 작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수라던가 또는 직업적으로 좀 높은 직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또 문화적으로 유명한 사람, 유명세죠. 유명세가 있는 사람, 또 권위가 있는 사람, 이런 그 수준을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위치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고 또 내가 그 외에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좀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되고, 그죠? 또 내가 생각한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보일 때, 비교 우위에 서지 못할 때, 그럴 때에는 또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런 그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동네 짝 먹다가 좀 더 넓은 지역구로 나가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지. 그쵸?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최고였는데 그 외부로 나가니까 내가 좀 쭈글쭈글해지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거기에 맞는 내가 좀 더 실력을 갖춰야겠다.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걸 인정하고 부족한 자신을 계속 빌드업 해나가고 개선시켜 나가던가 또는 안 나가야지. 그럼 안 나가야겠다. 그럼 여기 안에서 내가 계속 그러면 짝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두 분류로 나뉜단 말이죠. 2분기에는요. 되게 엉뚱한 데서 그 마음이 좀 풀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게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구나. 다만 내가 그 사람보다 또는 그 수준보다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배척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구나. 내가 어제 나와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또는 새로운 경험을 좀 더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뭔가 삶을 생동감 있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된다는 걸 깨우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정의 카드와 9번의 소주 카드가 또 동시에 보이는데요. 이 정의 카드도 그렇고 9번의 소주도 올고듬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나는 반드시 이래야 하고 거리낄 게 없어야 하고 또 도덕적인 어떤 잣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자체는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죄의식을 느끼고 스스로를 가둬둘 필요는 없거든요. 모든 걸 다 내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현재의 내가 내 욕심만큼 안 되는 것도 있음을 인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소 좀 극단적인 그림을 그리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의 안정을 깨고 무언가 새로운 걸 받아들였을 때에는 엄청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거야.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취미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은 부업으로 하실 분이라고요. 그만큼 취미 하나를 하더라도 열과성을 다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볍게 뭔가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그냥 놀이터 나가듯이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나갈 때 막 중무장을 해서 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가볍게 저 놀러 나갔다 올게요 하고 가볍게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한단 말이죠. 내가 일상에서 치부해왔던 아주 소소한 것들일 수도 있고 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게 놀이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어떤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좀 지치게 만든 것은 아닐지 좀 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은 놀이공원도 아니에요. 놀이터입니다. 그 놀이터 개념을 삶에 끼워주는 거 2분기에 너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많이 환기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럼 4, 5, 6월 오라클 메시지 한번 뽑아볼까요? 자, Spiritual Career, Surrender, Moderation 이렇게 세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일단 4월, 5월, 6월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선 4월에요. 우리 여러분의 의식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뭔가 깨어남, 깨우침이 일어나면서요. 여러분이 직업을 생각하는 그 관점, 그 직업을 다루는 수준, 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피리추얼 커리어는요. 특히 그 영성과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다루거나 또는 정신적인 부분에 많이 관여를 한다거나 또는 직업에 있어서 어떤 진정성이나 신념적인 부분에 좀 갈등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4월에 제대로 그 각성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간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공부는 해요. 그래서 막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정신과 육체와 혼이 일체감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비유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와 의견이 잘 맞고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큰 방향성,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이 주변과 잘 뭉쳐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월에는요. surrender, 항복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항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 신념을 항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황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함의 기준, 이래야만 내 말이 통할 거야 하는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기준도 있으실 텐데 사람마다 다 있죠. 그런데 거기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맞는 게 나중엔 틀릴 수가 있고 사실 내가 반드시 맞아 라고 주장하는 바에 모순도 있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요. 좀 내려놓음 하시랍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없어. 그 마음이 좀 환기가 되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6월에는 moderation, 적당함, 적절함, 절제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의식의 성장을 이루면서 여러분이 뭔가 넘치는 것들을 조정하고 나에게 스스로 부담을 짊어줬던 거 그게 여러분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그게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신체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떤 무의식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해제시키면서 어떤 적당한 온도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6월에는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적당한 수준을 다시 책정하기가 좋은 시기래요. 육체적으로는 뭐 다이어트라던가 또는 식습관, 뭐 운동하는 습관, 관계를 맺는 습관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오라클 뽑아볼게요. 자, 오! 자, 기분 좋은 카드가 나와주네요. 행운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네잎클로바입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적당한 순간에, 적당한 인연으로, 적당한 일로, 적당한 자리에 놓일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운은 늘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 2분기에요. 저는 이 더풀의 경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타로를 공부하면서 정말 감명 깊었던 그런 더풀의 의미는요. 당신은 당신의 직업으로도 환경으로도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로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였거든요. 자, 여러분을 무언가로 인식해 오셨다면 나는 선생님이야, 학생이야, 뭐 디자이너야, 간호사야 이렇게 규정해 오셨다면 그 틀을 벗어나면서 또 다른 어떤 여러분의 자아가 확장되고 성숙되는 그런 경험 2분기에 꼭 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 2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2분기 운세는 어떨까요? 뒤집어 볼게요. 짠! 오, 둘 다 일에 대한 수가 나왔네요. 오, 너무 잘 됐다. 자, 우선은 제가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이 가야 하는 큰 방향성, 가게 될 큰 방향성과 경로를 뽑아봤고요. 하나는 내가 그 길을 어떤 모습으로 걸어갈지를 뽑아보는 카드예요. 근데 매지션과 에이스의 완즈가 나왔는데 둘 다 1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은요. 만물의 시작점을 의미하거든요. 뭔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의 포텐셜이 터지는 상태, 그 잠재력이 터지는 상태라고 봐서요. 2분기에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보신다던가 또는 나의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발굴해내고 발견하는 그런 2분기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이, 나에게 이런 능력이 하면서 스스로의 자신감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어딘가에 나를 좀 보여주고 싶다.
좀 내세워 보고 싶다. Look at me,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이 하고자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그런 경험 하신다고 하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 살펴보고 좀 더 2분기를 자세하게 예견해 볼게요. 자, 너무 좋네요. 네, 여기도 매지션이 나와주고요. 또 일수의 속성인 Wheel of Fortune,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줍니다. 자, 이제는 좀 변화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순행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가능성과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야 라고 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늘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성장은 하고 있지만 뭔가 명확하게 이렇다 할 어떤 성과나 결과가 없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뭔가 많은 일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판이 깔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순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반복성을 띠는 패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돌고 도는 것처럼 딱히 이번에는 특별할 게 없는, 그냥 이번에도 봄이 오고 이번에도 가을이 오고 이번에도 겨울이 오고 또 똑같지, 이런 생각으로 1분기를 보내셨다면 2분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모먼트가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눈이 트인달까요? 그래서 경험의 폭이 넓어진다던가 또는 환경적으로 새로운 상황이 주어진다던가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새로움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살펴보면요. 4번의 컵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을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이라는 그 틀 안에 계속 고여있게 만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이신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였다면, 뭔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갔다면 이런 새로운 장이 펼쳐졌을 때 그렇게 고민이 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변의 많은 것들, 나를 일구고 있는 그런 안전한 상태, 또는 나와 엮여져 있는 사회적인 관계 또는 조직, 약속, 신뢰, 이런 것들을 염두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 뭔가 해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어떤 제안이나 또는 장이 펼쳐진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고자만 한다면 지평을 넓혀갈 수 있을 거고, 일상이든 직업적이든 여러분의 어떤 큰 목표를 이루는데 큰 어려움 없이 좀 순행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실 저는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봤을 때는요, 이해가 돼요. 늘 언제나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걸 시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오셨다는 건 담금질을 해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1년차 다르고 2년차 다르고 3년차 다르잖아요. 계속 같은 것을, 같은 굴레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이 담금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2분기에는 그 담금질해왔던 시기 덕을 톡톡히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딥한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돕거나 가로막을 만한 무의식이 있을까? 오!
우리 여러분도 정말 기다려온 변화군요. 그러네요. 자, 일단 에이스의 완즈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건 제가 의지만 있다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의 반전이 뭐냐면 내가 의지가 없으면 안 될 일이에요. 네. 내가 이거 할 수 있지만 그냥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만들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그게 궁금해서 뽑아본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요,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하시는 분이에요. 네. 지금 완즈에 대한 속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완즈라는 건 가장 크게는 주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어떤 부분에서 발동이 되냐면, 신뢰할 수 있나? 이거 잘 된다는 어느 정도 내가 중간 이상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4번의 완즈는요, 결연이나 명료한 시작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 개인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그 기반, 주변 사람이나 관계나 사회적인 어떤 조직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느라 내가 추구하는 것만큼은 많이 못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분기에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한다면 또 그걸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되려면 약속이 되어줘야 된대요. 이렇게 합시다라는 어떤 룰이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는 그 일이 가지는 목표가 정확해야 된대요. 흐지부지 그냥 이 정도쯤 하죠가 아니라 여기서 무조건 5등 안에는 듭시다. 뭐 시험이라고 한다면 합격합시다. 또는 졸업합시다. 이런 것들 있죠.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순수하게 좋아야 돼 라고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 그냥 돈만 돼선 안 돼. 또는 인정만 받아서는 안 돼. 뭔가 사회적으로 이름이 난다거나 뭐 대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그 선이기 때문에 결정해선 안 돼. 내가 좋아해야 돼.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야 돼, 이거. 그죠? 외부로 진출할 수 있느냐. 내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안에서만 놀 수 있는 거면 안 해. 근데 이게 충분히 확장성이 있고 외국이든 어디든 내가 나가서 판로를 개척하고 좀 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야 돼. 또 기사 완즈가 결론에 나왔죠.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어떤 모험적인 요소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의지가 생겨.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너무 까다로운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정보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합니다만 가끔 그 동향을 살펴보러 들어가는데요. 들어갔다 하면 정말 막 AI부터 해서 마케팅, 제가 그런 거 봐서 그렇겠죠. 뭐 마케팅이라던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자기 자신을 좀 꾸미고 빌드업 시키는, 성장시키는 자기 개발과 관련된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어찌나 그렇게 참 밝고 세상에 밝고 빠른지 제가 쫓아가기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버겁지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도 같이 든단 말이에요. 나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빨리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도 2분기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저것도 괜찮겠다. 저것도 할 만한데 라는 어떤 그 잠재 시장이나 가능성을 발굴해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만 알면요. 우리는 쉽게 선택하지 않게 되고요. 시류에 떠밀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내 기준에서는 이거 이렇게는 돼야 시작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거 있죠. 자,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내가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만의 어떤 모험, 발견이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판이 보이신다면 변화를 주시고 도전해 보셔도 좋겠다. 한 번 더 정리 드릴게요.
자, 그러면 4, 5, 6월에 필요한 오라클 메시지 뽑아봅니다. (4월) (5월) (6월) 자, 오. 자, 4월, 5월, 6월입니다. 우선은 4월에는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는 진실을 쓰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좀 진정성 있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교류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진실되게 소통하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으실 거고 또 그 안에서 받게 되는 에너지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월에는요, Spiritual Career 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5월에는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영혼적인 부분과 직업적인 부분이 잘 어우러지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된 관점에서 직업적이고 커리어적인 부분을 다뤄나갈 수 있게 되고 또 나와 어떤 깊은 차원에서 유대감을 느끼고 잘 교감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와 뜻이 맞는 거죠. 그래서 5월에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려면 내 뜻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뭔가 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라던가 또는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닮아가고 싶은 어떤 철학이나 신념을 가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책이나 강연을 경험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Personal Growth라는 개인의 성장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뭔가 커뮤니케이션 4월을 기점으로 5월, 6월에 많이 성숙되는 그런 시기이신 것 같아요. 이 Personal Growth도 뭔가 나의 향상이 나의 삶의 향상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 뭐 강연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 활용해 보셔라. 그러면 엄청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보면 운명의 수레바퀴 얘기를 할 때도 내 시야가 트이는 거다, 내 눈이 좀 떠지는 거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기존에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했던 이야기일지라도 2분기에는 좀 다르게 들리는 게 핵심이에요. 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경험하게 되거나 변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었지만 받아들이는 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이 2분기에 아주 기대해 볼 만한 선물과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Come to the Edge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뛰어내리는, 뭔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여성이 보이시죠? 그쵸? 자,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드에서는요, 완벽한 타이밍이래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다가서고 도전하고 한마디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자, 일이라는 속성 많이 나왔죠. 변화해라, 변화해라, 시도해라, 도전해라. 너는 할 수 있다. 가능성 보이지 않니?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없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다르게 느껴지는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기회는 봤지만, 내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때가 된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이 용기로 발전하시지 않을까 하고요. 완벽할 필요가 없대요. 타이밍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여러분이 완벽해서 이 타이밍을 얻는 게 아니랍니다. 위험을 감수해보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니까요. 2분기에 용기 내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3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4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2분기는 어떨까요? 뒤집어 볼게요. 오, 진짜 좀 강력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The World, Universe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저는 이 두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어떤 의미로 뽑았냐면 여러분은 이런 경로를 따라갈 겁니다. 큰 방향성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이 모습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는 의미로 뽑았거든요. 타워의 모습으로 유니버스, 그러니까 세계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요. 내가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세계는요. 종교적 세계관에서는 천국을 비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잘 짜여져 있고 완성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익숙해져 있는 그런 공간. 너무 평온하다 못해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다는 것 자체를 잊을 수 있는 그냥 그런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완전한 상태를 상징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자꾸 깨어난다, 충격 먹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됐던 거구나. 이런 걸 저는 깨우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타워 같은 경우에는 겸손에 대한 요청을 하는 카드예요. 겸손. 왕관이 땡 하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가 쓰고 있는 그 왕관을 이 현실에 비유한다면 직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나 지식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단단하게 잘 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내가 쓰고 있던 그 왕관 때문에 내가 튼튼했던 게 아니라 이 땅이 잘 받쳐졌기 때문이구나.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나 혼자 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밑바탕이 되어 주었구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구나. 나를 많이 용서해 줬던 거구나. 이해해 줬던 거구나. 이런 걸 정말 뼛속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 영성에서는요, 이 타로도 어떤 영혼, 영성에 대한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본다면 그럴 때 사람이 의식이 향상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깨어나는 거죠. 나는 우주의 작은 미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나라는 이 티끌을 받쳐주기 위해서 정말 자연도 아무 이유 없이 꽃 피워주고 태양도 늘 떠주는 거, 비가 올 때 되면 비가 와주는 거, 또 그쳐야 할 때 잘 그쳐주는 거, 뭐 이런 것들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2분기에는요, 그런 감사로 충만해지는 이 마음과 가슴이 좀 잘 채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자, 그럼 현재 상황 살펴보고 또 예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의 의식이 어떤 부분에서 좀 깨지는 걸까? 이거를 중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카드를 보면 9번의 펜타클, 여러분이 충분히 자급자족하거나 뭔가 혼자 독립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거든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업적인, 현실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어진 그 상태가 이 9번의 펜타클과 The Universe 카드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기반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곧장 나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정신적인
전환을 맞이하냐면요. 9번의 완즈가 여러분의 모습으로 떴는데 이때까지 나 혼자 이 자리를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것이 지켜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 또는 많은 상황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구나. 내가 내 힘만으로 이것을 지지해 오고 있진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풀이를 하니까 여러분이 일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내왔어요. 또는 어떤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식적인 부분, 실력적인 부분을 꾸준히 갈고 닦아오셨다던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주변에서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심취되어 있었다는 걸 좀 깨닫게 되시지 않을까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노력과 헌신 또는 남다른 어떤 수준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발전되기 쉬워요. 한마디로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만든 요새가 나를 가둬두고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감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노력이나 헌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지금의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도 그것은 그냥 보상되어지고 있었던 거고 잘 유지되고 있었던 거구나.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되겠다. 덜어내도 되겠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나를 지켜줬던 게 아니라 이걸 지키고자 이때까지 노력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성장했던 거구나. 그 과정 자체가 나를 보호해 줘 왔던 거구나. 이런 걸 좀 깨우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는 7번 소주가 나왔는데요. 이 7번 소주는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요. 이 7번의 소주도 바꿔 말하면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적으로 충돌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아마 기존에는 여러분이 고지곧대로 아주 정직한 방법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게 타워일 수도 있죠. 이 탑이라는 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그런 건물이잖아요. 누구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약간 경직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죠.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좀 철두철미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에 따르는 모순이나 이면을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고지곧대로 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제는 좀 요령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게 큰 변화이실 것 같아요. 때로는 비껴가도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있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한다거나 싸움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딱딱한 것과 딱딱한 것이 부딪히면 둘이 깨질 수가 있어요. 한 명은 크게 다칠 수가 있죠. 그런데 딱딱한 것과 물렁물렁한 거, 물컹물컹한 게 이렇게 탁 마주하면 어때요? 이 물컹물컹한 건 그 모양대로 변화하고 오히려 데미지가 적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을 수가 있고 약간 그런 유연함을 깨우치는 이 분기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이때까지 잘 쌓아왔기 때문에 나의 정신적인 부분이 이렇게 격변을 이루고 전환을 맞이하더라도 기존의 나의 기반들은 잘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에서도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정의는 조정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어떤 기준이 있어야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 기준을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다라고 믿고 이 기준을 설정하고 지켜오고 마음의 가책도 느껴왔는데 그게 꼭 맞는 기준은 아니었구나.
그걸 조정해 보신다라고 하거든요. 이 둘 다 메이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의 큰 변화가 2분기에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다소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좀 부디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요. 카드 좀 더 뽑아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내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컵 카드가 나왔고요. 컵이 좀 돋보이는 카드들이 있네요. 우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바라볼 세상, 관점을 이 4장의 카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킹의 컵 카드가 여러분의 달라질 모습, 의식 수준으로 나왔는데 9번의 완즈와 킹의 컵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이 킹의 컵은 주변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올곧게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잘 활용해서 함께 나아가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2분기에는 시야가 굉장히 트이겠다. 많은 것들을 좀 수용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수용해 보는 게 아무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고 현재의 나의 어려운 상황을 좀 잘 이겨내게끔 만드는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수용한다라고 보여져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법칙을 세우게 된대요. 지금 2배열과 4배열을 보면요. 4번의 속성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 4라는 수는 기틀을 상징해요. 기틀. 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런 것들을 형성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좀 유연하게 해도 돼 라는 거죠. 예를 들면 파이트를 할 때 격투기 좋아하세요? 가끔 격투기를 보는데 격투기에서도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룰이 있고 이거는 절대 지켜야 되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깨면 안 되는 룰이야 하는 게 있잖아요. 축구에서도 레드 카드가 있고 옐로우 카드가 있고 하는 것처럼 스포츠로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튼 기존에는 너무 정석적으로 여러분이 고지고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준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거나 마음을 먹었을 때 스스로 죄의식을 많이 가지셨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 있죠. 스스로와의 이 조약을 맺게 된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감사도 빼놓지 않으실 거래요. 10번의 컵카드가 나왔죠? 이거 다 나 혼자 이룬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내 주변에서 정말 많이 도와줬구나. 지금의 안정은 여러 사람의 덕분이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시면서 살아갈 거라고 2분기에는 그게 좀 더 크게 느껴지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제가 나왔었죠. 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어떤 기준을 책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9번의 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9번, 7번 숫자가 높을수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좁아지고 깊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위로 올라와서 보통의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합니다. 2분기에는 이 성 안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 성 안에서 나와서 성 밖의 룰들을 한번 관찰해보고 내가 성 안에서만 지켜줘야 했던 또는 지켜왔었던 그런 룰들을 성 밖의 세상에서도 좀 강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시게 되실 거라고 보이니까요. 그냥 어쩔 때는 이 저울 그냥 내팽겨치고 밖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4, 5, 6월 오라클 메시지 한번 뽑아볼까요?
knew it. 자, 그러니까요. 자, completion, nature, personal growth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라색 카드가 좀 많이 보이죠. 물론 색깔로만 볼 수는 없지만 이 보라색 계열은 신비적인 관점으로 많이 해석되는 영역의 색깔이에요. 약간 영혼의 색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추상적인 관념에 해석을 하게 된 게 약간 이런 맥락과 다 있습니다. completion이라는 건 완성을 상징하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마무리, 완료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무엇을 매듭을 지어야 할까? 그게 특정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또는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일을 대하는 태도, 또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제가 비유적으로 타워에서 나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나를 고립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이 매듭 짓기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은요, Nature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힐링과 연관이 있고요. 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4월에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 매듭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템포 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화시키는데 자연 속에서 시간을 좀 보내보셔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personal growth는 개인적 성장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이때는 이제 흡수력이 좋아지는 시기래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되는 세미나나 강연이나 또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때까지 이 성 안에 있었잖아요. 뭐 갇혀 있었든 또는 내가 자의적으로 약간 고독한 시간을 보냈든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겠죠. 그 시야를 틔워주는 데에 아마 6월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5월에 한번 여행 다녀오셔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그때는 날씨가 좋을 테니까 산책을 일과에 좀 많이 넣어 보시는 거? 밖에서 일을 좀 하셔도 되고요. 공원에서 책을 읽는다던가 하는 그런 소소한 시간들도 여러분을 많이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자, 여러분, 양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시작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열정, 의지가 불타오르는 시작하기 좋은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불꽃이 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이 있고 그 힘을 확인하고 발휘하기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기에는 원한다면 내가 하고자만 한다면 계약도 성사될 수 있게 되고 또 관계도 돈독하게 되고 또 일도 술술 풀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분기에는 이 타워에서 나와서 개척자의 태도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응원 드리면서요. 우리 4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